제자가 물었다. 사무사라는 한마디가 어떻게 시경 300편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까? 선생이 말했다. 어찌 시경 300편 뿐이겠느냐? 육경도 이 한마디에 들어있으며 성현들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 한마디 외에 다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명나라 유학자 왕양명의 말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경 300편의 뜻을 한마디로 할 수 있으니 바로 사무사이다. 사무사란 생각에 삿된 마음이 없음이란 뜻입니다. 중학교 때 수학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를 유달리 잘하는 3명의 학생이 있었단다. 하지만 스타일은 조금씩 달랐어. 만일 선생님이 길고 지루한 사칙 연산 100문제를 풀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치자. 첫 번째는 입이 쑥 나와서 안 해올 아이, 두 번째는 투덜거리지만 해오긴 해올 아이, 세 번째는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모두 풀어올 아이였지. 결국 이 세 번째 아이가 가장 좋은 대학에 가더구나. 그렇습니다. 공부 방법도 결국 사무사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요령을 부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의 길이 삶의 길과 다르지 않음은 그런 까닭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진 365 혼공 캘린더. 공부 방법도 결국 사무사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법 이어서 보도록 하죠. 마이클 싱어는 말하길 우리 내면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법은 그저 가슴을 열고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슴을 닫는 것일까요? 마이클 싱어는 그것이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컨대 원시 시대에는 맹수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얼어붙거나 금방 도망갔을 겁니다. 혹은 동굴 속 깊숙이 숨어버리죠. 하여간 어디론가 달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잡혀먹을 일이 없습니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일도 거의 없어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문제가 웬만큼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 이 생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 본능은 남아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호통을 치거나 친구가 우리를 약올리거나 나는 갖지 못한 비싼 자동차나 핸드백을 옆에 사람이 가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사슴이 사자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얼어붙고 긴장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몸은 그대로 있고 표정이 변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상처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마음을 닫아거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마음을 닫는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음으로써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아, 세상이 온통 적이야, 하루하루 싸워나가나 너무너무 힘들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에서 열정과 행복과 자유를 느끼려면, 에너지를 느끼려면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싱어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여는 방법으로 놓아버리기라는 기술을 이야기해요. 가슴을 닫아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일단 멈춘 후에 그 감정을 그대로 놓아버릴 것. 이렇게 감정을 흘려보내다 보면 우리의 가슴은 늘 열려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우리를 흐르는 에너지도 점점 커진다고 싱어는 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생존 본능은 사회 구조 속에서도 진화적으로 변천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목말라서 죽지 않는다. 생명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위협을 무릅써야 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이 생존 본능의 에너지는 개인의 신체적인 안전보다는 심리적인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여졌다. 이제 우리의 중요한 싸움은 자신의 내적인 두려움, 불안감, 파괴적인 행동 습관 등과의 싸움이지 외부의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이 도망가는 것과 똑같은 충동이 여전히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고 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고 치자. 이것은 물리적인 위협의 상황이 아닌데도 당신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한다. 이것은 갑자기 호랑이의 소리가 들릴 때 사슴에게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다. 사슴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하고 제자리에 얼어붙든지 아니면 도망간다. 사슴처럼 숲속으로 달아나서 숨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락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도망가는 대신에 안으로 숨어든다. 당신의 안으로 물러나서 마음을 닫아걸고 자신의 보호막 뒤에 웅크린다. 이때 실제로 당신이 하는 일은 에너지의 중추를 닫는 것이다. 당신은 에너지 중추란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지만 그것을 닫는 일을 유치원 때부터 해왔다. 당신은 가슴을 닫고 심리적인 보호막을 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확히 알고 있다. 가슴을 닫고 자신을 보호할 때 당신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가린다. 문제는 혼란을 느끼는 당신의 그 부분이 너무나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과민 반응한다는 점이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 하나의 돌덩어리 행성 위에 살면서 자신의 단점이나 새 차에 난 흠집이나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낀 일 따위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음식이나 옷과 집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지자 바지의 얼룩이나 너무 크게 소리내 웃은 일이나 뭔가 작은 실수를 한 일로 고민에 빠지는 그런 사치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예민한 마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주위에 에너지를 둘러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문제를 감춰놓을 뿐 해결해주지 않는다. 당신은 병을 자기 안에다 가둬둔다. 병은 갈수록 깊어진다. 성장 과정에서 자신을 늘 보호하려고만 들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가 있다. 그건 매우 단순한 사실이다. 마음을 닫고 자신을 감싸고 지키면 당신은 그 겁에 질려 불안해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큰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단속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루가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오늘은 어땠니? 라고 물으면 보통 하는 대답은 그저 나쁘지 않았어. 그럭저럭 괜찮았어. 라고 말한다. 이런 대답이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이거다. 사람들은 삶을 위협으로 여긴다. 좋은 날이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간 날이다. 이렇게 문제없이 무사한 삶을 오래 살수록 당신은 더욱더 꽁꽁 닫혀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당신은 삶을 지켜보고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의 끊임없는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것을 시작한다. 당신은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가? 마치 밖에 나가면 온 세상이 당신의 약한 부분, 컴플렉스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가는 데마다
당신을 건드리려고 달려드는 일이나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보지 않겠는가? 당신이 정말로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을 감싸고 돌지 마라. 내부의 그 약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성장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자기 안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할 때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누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속에서 에너지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긴장을 느끼는 거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 순간은 자신을 방어할 때가 아니다. 그저 당신을 놓아두어라. 그 이상한 에너지에 말려들기를 멈추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의 말이 무언가 말을 한다면 말하기를 멈춰라. 마음속의 소리를 그냥 멈춰라. 멈춘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다. 그것을 놓아보내기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당신은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하자. 생각이 일어난다. 야, 나도 저런 차를 타봤으면. 당신은 그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문득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당신도 저런 차를 갖고 싶지만 월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직업을 옮겨야 될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분통이 터진다. 이 모든 생각을 당신은 원래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 차가 지나가고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었다. 당신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저 사라져 버린다. 당신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당신의 의식은 무엇이든 간에 주의를 끄는 것에 딸려간다. 좋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곧장 그것을 따라가다가 또 멋진 요트가 지나가면 이번에는 요트를 가지고 따라간다. 당신은 이런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다. 그저 의식의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서서 모든 것을 놓아보낼 수가 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 버린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보내줬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상한 느낌을 느낀다. 그런데 그 느낌을 누가 인식하는가? 그것은 의식, 내면의 존재, 영혼, 진정한 자아이다. 내부의 에너지 흐름 속에서 감지되는 이상한 변화도 단지 이 의식이 인식하는 대상일 뿐이다.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에너지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감지할 때마다 힘을 빼고 뒤로 살짝 물러나라. 그 이상한 느낌과 맞싸우지 마라.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것을 심판하지도 말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일상 속에 하찮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예컨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당신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을 빵빵 울린다. 이런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당신의 속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문득 느낀다. 이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 주위를 이완하라.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저 힘을 빼고 놓아보내라. 열받는 느낌이 들거든 그것을 놓아보내고 뒤로 쓱 떨어져 나오는 이런 작은 게임을 즐겨봐라. 열쇠는 의식이 이 에너지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 영적인 성장의 기회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에너지가 당신을 끌어들이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을 당기는 것처럼 그 끌어당기는 힘을 느낄 때 그저 놓아보내고 당신은 뒤에 떨어져 남으면 된다. 그냥 힘을 빼고 놓아버려라. 아무리 자꾸만 잡아당기더라도 다시금 힘을 빼고 놓아버리면 된다. 의식의 중심은
그것을 끌어당기는 대상들보다 언제나 힘이 더 세다. 당신은 다만 깨어 있어서 당신의 의지를 발동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싸움도 아니고 몸부림도 아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두려움이나 질투, 분노나 유혹, 뭐든 간에 에너지를 느끼는 것 자체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다. 그런 에너지들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런 감정을 지켜보는 자이고 그것은 순수한 의식이다. 이런 기분만 느끼지 않는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기분만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로울 텐데 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기분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기분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을 만나서 늘 중심에 머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만나도 중심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정말로 커다란 일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심지어 커다란 상실의 경험 앞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마음을 닫는 것보다는 놓아 보내는 편이 언제나 더 낫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작업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